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취업 전 아이들 교육기관 선택 어떤 곳이 좋을까 그걸 함께 그냥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8세 이후에는 의무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모두들 다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육이 의무라기보다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아이를 이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교육을 할 거냐 공교육을 할 거냐인 거죠. 근데 공교육 쪽은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누리교육 과정,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은 교육이 목적인 교과부 소서, 그리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이 목적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0세부터 아이들의 저연령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거고, 이제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누리교육 과정 안에서 어떤 수업이나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외에 우리는 사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들 알고 있는 영어 유치원이나 놀이학교 같은. 자, 그런데 사교육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누리교육 과정을 선택을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요즘에는 보면은 지역적인 특성도 있기는 해요. 수도권은 대부분 사교육의 선택률이 조금 높고, 그리고 이제 이외의 지역에서는 뭐 유치원이나 공교육의 그 누리교육 과정의 선호도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자, 그러면은 분명한 건, 자, 우리가 공교육 쪽에 누리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공교육 쪽은 대부분 대집단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이 17명에서 25명 이 정도 안에서는 한 클래스에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교육 같은 경우는 그 공교육에 보다는 좀 그 아이들의 정원제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되게 소수에서부터 뭐 많으면 12명 요 정도 선에서 대부분 사교육은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자,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영어 유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 교육 방식에도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영어 유치원이라는 이제 조기 영어 교육을 시작한 건 대부분 뭐 지금 15년, 거의 20년을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부터 영유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글로벌 시대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기에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조기 영어 교육이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초, 중, 고, 우리가 흔히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3, 40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공부했던 영어 참고서라든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 조기 영어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하니까 초중거의 영어 교육 방식, 결국 주입하고 암기하는 방식을, 학습식의 그 영어 방식을 조기 영어 교육에 똑같은 교육 방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학습식의 주입과 암기가 중점이 되는 학습식 영어 교육 방식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이 방식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부작용을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학부모님들은 뭐 영어 우스갯소리로 뭐 아이들이 한 반에 10명, 12명 뭐 이렇게 있으면 정말 그 학습을 잘 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 전기세 내고 다닌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영어도 중요하죠. 영어도 중요한데 대부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 공부하게 하는 곳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기도 하잖아요. 영어 유치원들 보면은.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영어 교육 방식에서도 중요한 건 모든 언어는 자, 듣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 영역의 기초적인 3요소인데, 자,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듣고 말하는 게 먼저지 읽기를 먼저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자, 내가 아이를 낳아서 우리 아이가 자랄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아직 내 말을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못해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앉혀놓고 내가 말을 가르친다고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읽기를 먼저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기본적인 3요소 중에서 가장 언어의 기본이 되는 건 듣기가 먼저고, 듣다 보면 아이들은 환경 속에서 듣다 보니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갓 태어나서 3개월, 6개월 돌이 지나고 1년, 2년, 2살, 3살, 4살이 되면 쭉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우리 아이한테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건 아니에요. 들으면서 계속 듣기는 되죠. 듣고 우리 아이는 옹알이부터 시작하면서 단어를 넘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뭔가 단어로 계속 듣고, 그러면서 단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듣고 말하기가 같이 병행되면서 아이들이 언어라는 거에 귀가 뚫리고 입이 뚫리면서 그 다음에 읽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전혀 아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듣기도 안 되고 말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읽기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국어라는 거죠. 모국어는 자연스럽게 어쨌든 환경 노출이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어 교육 방식에서도 똑같은 거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듣지도 않고 듣기도 없고 말하기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영유라는 어학원을 가게 되면, 사교육기관에 가면 아이들은 계속 파이스를 시작하면서 자, 읽기 중심의 쓰기 교육은 병행인 거잖아요. 읽기 중심의 교육을 계속 하게 돼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자, 먼저 현재 모든 사교육기관의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교육기관에서 하는 학습식의 방식은 결국 읽기와 쓰기의 병행 방식인 거예요. 결국 읽기라는 거는 어떤 액티비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가 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쓰기는 무조건 병행되는 방식인 거고. 자, 그러면 영어에 미취학 아이들한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영어 교육 방식에는, 자, 우리가 언어의 3요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는 거를 같이 시켜주는 게 먼저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글자를 읽는 거는 굳이 의미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왜? 글자만 읽으면 되니까. 그리고 글자를 읽는 방법은 똑같아요. 소리를 가르쳐주잖아요. 그 발음이라는 거를. 소리를 가르쳐주고 그 소리가 서로 조합이 되면서 하나의 통문자를 읽게 되는 방식인데, 자, 읽기는 다 누구든 가르쳐줄 때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가르쳐주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읽기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읽기라는 거는 읽기 교육 방식에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듣고 말하는 거에는 말을 잘하게 하려면, 자, 말을 하려면 중요한 건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내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쓰는 많은 어휘들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단어, 문장에 관련된 그 의미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려면 내가 많이 들어야 되는 거죠. 왜? 들어야만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지 않고 말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듣고 말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언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방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듣고 말하면서, 자, 말하기와 쓰기가 병행되는 교육 방식이 있죠. 자, 우리 말하면서 당연히 쓰기라는 거는 해주긴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아웃풋이 나오는 학습 과정이기 때문에 말하고 쓰기를 병행하는 교육 방식이냐, 아니면 읽고 쓰기를 병행하는 교육 방식이냐, 이거의 차이들이 있다는 얘기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교육은 미취학 아이들의 그 사교육기관의 영어를 보면 아이들을 책상 위에 계속 앉혀놓고 따라 쓰게 하고 계속 따라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3년 정도 아이가 읽기 중심의 교육을 하고 나면 에세이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자, 에세이 쓰기도 결국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받아쓰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이 문장을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쓸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바꾸면 이야기가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파악해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그 문장을 쓸 수 있는지 그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읽을 수 있고 읽었으면 이걸 듣고 이제 받아쓰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글을 쓰게 한다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나중에 8세, 9세 이렇게 되다 보면은 말하기는 잘 안 되는 거죠. 왜? 읽기 중심으로 계속 주입식의 영어 교육을 미취학 때부터 받았던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모국어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모국어 사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사회생활에서 모국어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현할 수 있는 시기가 8세 이전의 아이들이 자신의 사고를 자신감 있게 풍부하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풍부하게 그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해보지 못하고 계속 모국어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영어 공부를 주입적으로 암기식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완벽하게 영어를 공부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말하기와 쓰기가 병행되는 교육 방식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중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중언어 교육에서는 모국어의 은혜로 이 영어를 같이 의미를 안 상태에서 동시에 사용해주고 그 의미를 알면서 동시에 내가 영어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모국어의 사고력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중언어를 사용을 할 때 아이들은 듣고 말하기가 훨씬 편하게 돼요. 자, 편하게 아이들은 영어 노출을 하고 계속 영어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죠. 하지만 듣고 말하기가 된 아이들은 나중에 7살이 파닉스에 읽기 교육을 한다고 해도 들어봤고 말해봤기 때문에 훨씬 쉽고 짧은 시간 안에 읽기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굳이 2년, 3년을 걸쳐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에 병행되는 교육 방식에서는 듣고 말할 줄 모르는 아이들한테 글자를 읽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요. 듣고 말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한테. 자, 이중언어 교육을 할 경우에 듣고 말하기의 언어의 가장 기초 영역에 속하는 이 두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말하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어느 정도 7살에 아이들이 학습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학습을 해야만 하는, 시작해야만 하는 그 시기가 될 때 읽기 교육을 같이 시켜주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고 너무나 많은 말을 해봤고 어휘력도 풍부하게 있다 보니 당연히 읽기 교육을 할 때도 좀 더 수월하게 결과치가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언어 교육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기 영어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글로벌 시대 조기 영어 붐이 일어나니까 그동안에 중고등학교 때 모든 회사들이 교재를 냈던 모든 회사들에서 미취학으로 내려가자. 그런데 아직 미취학의 영어의 조기 교육을 연구할 수는 없죠. 그리고 영어는 무조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15년, 20년 전에는 주입과 암기식의 교육 방식이 전부였어요. 요즘 시대처럼 창조네, 자기 생각을 해야 된다, 디베이트다, 스토리텔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많은 지식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해준 부분 빨간 밑줄 그어서 무조건 이건 외워야만 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의 교육 방식이 조기 영어 교육에 그대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계속되고 있지만 많은 부모들은 현재 알고 있어요. 미취학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 그 영어를 그렇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나? 굳이 영어를 저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미취학 아이들의 발달 특성상 이 아이들이 그 학습을 주입과 암기에 영어만에 앉아서 이걸 하는 학습을 얼마나 이 아이들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개개인의 의문도 있기도 하죠. 많은 부모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교육기관의 영어 교육을 선택함에 있어서 당연히 영어는 필수죠.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영어를 그냥 영어를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미취학 아이들한테 그래도 영어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보면은 홈스쿨이나 엄마표 영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앱을 보면은 그리고 하다못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보면은 정말 미취학 아이들이 영어에 노출할 수 있고 영어가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매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아이들을 충분히 영어 환경에 노출시키기도 하고 영어 학습에 자극을 줘서 좋은 성과치를 계속 내고 있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영어 교육이 꼭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 이 많아진 것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자, 모국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영어만 교육할 필요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또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자, 언어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읽기는 해요. 읽기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애들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10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영어의 읽기를 다 한다는 거죠. 자, 5살 때 시작하는, 5살 때부터 7살 때까지 모국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교육의 영어 교육 환경을 계속 다니면서 영어만 공부했던 아이들이나 초등이 돼서 7세부터 파닉스에 몰입교육을 했던 아이나 어쨌든 요즘엔 영어 교육이 되게 빨라졌으니까 대체적으로 5세 때 시작한 아이는 7세나 8세 때 시작한 아이들이나 결국 10세 전에는 10세 때까지는 영어를 읽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글도 다 읽잖아요. 영어는 다 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미취학 때 계속 시켰던 거예요. 듣고 말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계속 영어의 읽기를 계속 시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줍니다 라고 얘기는 하죠. 하지만 말하기 교육을 시키는 건 아니죠. 읽기 교육을 시키면서 말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말하기도 교육이 있거든요. 말하기 교육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듯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5살 때 시작한 아이나 7세, 8세 때 읽기 교육에 빨리 시작한 아이나 모두들 다 10세, 3학년 전에는 애들이 글자를 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후부터 이제 10세 이후부터 영어 공부는 계속되거든요. 국어 공부도 계속되잖아요. 언어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정말로. 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10세 때 딱 판결이 나는 거죠. 모두들 다 읽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누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느냐에서 결국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하기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듣고 말하는 거. 자, 우리가 모국어도 똑같이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책을 읽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발표를 시키죠.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봤을 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유창하게 스토리텔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스토리텔링의 유창성이 거의 없죠. 자, 이거의 차이는 뭐가 있냐? 아이는 책을 보면서 의미 이해가 과연 될까? 나중에 모국어가 부족하면 외국어를, 영어를 보든 중국어를 읽던 이해 능력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현재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건 문해력, 스토리텔링,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문해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건 맞아요. 똑같이 영어는 제2 외국어예요. 자,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국어의 바탕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문법적인 걸 쓰는 거에는 공부할 때만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하지만 듣고 말하기가 잘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언어의 말하기, 영어의 언어의 말하기를 운의 모국어를 사용해서 영어의 말하기를 할 경우에 아이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 자네가 학습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운의 능력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쭉 가지고 가서 아이들은 나중에 7세, 8세가 됐을 때 읽기 교육을 몰입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재밌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 영어 교육, 미취학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을 하죠. 요즘 많은 부모들이. 그런데 내가 뭘 선택을 하냐? 엄마표 영어를 선택을 하냐? 나는 어떤 앱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끊임없이 자극을 주고 내가 좋은 매체를 선정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단계적인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영유라는 기관에 오로지 그냥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 아이 영어 학습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냐라는 방식의 차이.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인 거죠. 그 방식을 선택하는 건 내 아이가 이 방식을 잘 맞을지, 이 방식이 맞을지, 이 방식이 맞을지, 그건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방식이 좀 더 내가 우리 아이한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 자,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인 거예요. 요즘에 모든 교육은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때는 무조건 그냥 주입하고 외우는 게 공부법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수학도 그렇잖아요. 내가 싱가포르식 수학을 할 거냐, 독일식 수학을 할 거냐, 덴마크식 뭐를 할 거냐. 방식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공부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요즘엔 개성이 존중되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존중되고 충분히 발휘돼야만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 시대다 보니 아이들의 공부에도 이 아이의 특성에 맞는 공부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방식? 무조건 외워야 돼. 그냥 유일해. 무조건 앉아서 쓰게 하고 무조건 앉아서 따라하게 하고 그 방식이 과연 미취학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좋은 성과를 낼까? 그게 맞는 아이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의 그 발달 특성상 그 방식을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이 아직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두뇌 발달 특성상 단기 기억이 발달돼 있고 단기 기억을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장기 기억이 발달이 되듯이 아직 이 아이들은 장기 기억까지는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그 교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어머님들의 많은 고민은 결국은 영어일 수 있어요. 영어를 시켜야 되는데 얼만큼 영어를 시켜주는지, 뭐 교재가 이만큼 있으면 교재를 많이 하면은 영어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미디어를 보여주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어에서 가장 기억하셔야 되는 건 듣고 말하고 읽고의 그 순서가 있다는 거.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말하고 쓰고, 이거에 병인 차이는 있죠. 교육 방식에서 병인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말하기 교육과 읽기 교육은 아주 별개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좋은 조기 영어 교육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다 조기 영어 교육의 그 역사를 보면은 계속 학습적인 방식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의 학습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사실 겪었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오로지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집중시키는 방법도 찾은 어학원 같은 데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교육 방식을 주어줄 거냐. 그게 미취학 아이들한테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 환경을 결국 우리 아이의 특성과 성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떤 교육기관 선택에 있어서 환경과 시스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